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에도 IPO하는 기업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포함해서 공모주에서 깔끔하게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했던 주식이 무려 6개나 있습니다. 각각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는지 치킨값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일단 저 기릿은 패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심플했죠. 기관 경쟁률이나 그런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했다는 거. 장이 좋을 때도 코넥스 이전 상장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겹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비플라이 소프트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상장 당일날 공모가는 10,000원이었는데 시초가는 1,500원으로 500원 상승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11,300원으로 한 주당 1,3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결국은 쭉 흘러내려서 9,05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그렇지만 공모주도 해야 될 공모주와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공모주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로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마다 저 기릿이 꼼꼼하게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 그것만 참고하셔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공모주를 피할 수 있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0.1%, 0.4%, 0.2%로 사실상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년째 대주주가 풀린다고 볼 수 있겠죠. 41%가 풀린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위니아 에이드 우리가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모가는 16,200원, 시초가는 14,600원, 고가는 15,700원으로 단 한 번도 공모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쭉 내려서 11,000원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위니아 에이드에 청약을 했다면 공모가 대비 32%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락업 물량을 보자면 이렇게 거의 전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스펙 21호. 다른 스펙과 비슷한 딱 보통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장 당일 공모가 2,000원, 시초가 2,100원, 고가 2,125원, 종가는 2,100원으로 한 주당 100원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스펙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욕심 없이 노리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하신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르노이. 이 친구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상장 당일날 4만원, 시초가는 36,000원, 고가는 36,000원, 종가는 29,350원으로 상장 당일에 그냥 쭉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르노이에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리고 의무 확약 물량은 1개월에 7.2%, 3개월에 8.4%, 6개월에 5.1%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교보 스펙 12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스펙의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공모가 2,000원, 시초가 2,075원, 고가 2,080원, 그리고 총가는 2,070원으로 보통의 스펙은 거의 2,100원까지는 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요일날 상장했던 레이저셀. 그런데 조금 상장 타이밍이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차라리 금요일 증시가 지지부진했다면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모주는 보통 상장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몰리면서 그러한 유동성 힘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금요일에는 진짜 뭘 사도 오르는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장이다 보니까 공모주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모가는 16,000원인데 시초가는 26,600원, 고가는 23,350원, 종가는 17,350원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쭉 흥황하고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청약을 했는데 일단 한 주를 받았고 얼마에 팔았나 봤더니 21,2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200원의 수익금을 거둘 수 있었는데, 하지만 스스로 2,000원이 있겠죠. 2,000원 빼고 나면은 3,200원. 이 금액은 조금 뒤에 산책하러 나가서 히릿한테 커피 한 잔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IPO한 기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넥스트칩 그리고 삼성 스펙 6호. 이 두 개는 전부 다 저 기릿이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스트칩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다음 주 금요일. 공모가는 13,000원이고 기관 경쟁률이 꽤나 좋네요. 1,600대이고 의무 확약은 2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 수량은 1.36개인데 저 기릿은 얼마를 받았나 봤더니 정말 이렇게 운이 없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개를 받은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한 개 받긴 받았으니까 또 잘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비율은 33%라서 시가총액이 2,200억이니까 상장 당일 750억이라는 물량이 풀린다고 합니다.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넥스트 칩에 청약하신 기름분들 전부 다 최고치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 스펙 6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 스펙이 오르고 있다는 거 기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수수료가 2,000원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균등 배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 기릿은 10주를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 3가지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스펙 23호, 삼성 스펙 6호, 넥스트 칩. 일단 첫 번째 NH 스펙 23호는 저 기릿은 패스를 진행했고요. 자, 스펙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찬가지겠죠. 늘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상장 당일날 갑자기 급등을 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급등하지 않고 2,100원, 2,200원 이런 흐름을 나타낸다면 그냥 쭉 들고 가시다가 어느 순간 보면 스펙이 또 2,5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 기분들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걸로 치킨을 사드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삼성 스펙 6호.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상장 초반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상장 초반에 이렇게 12,450원 여기까지 급등한 바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삼성전자 M&A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삼성 스펙 6호도 이 흐름을 맞출 수 있을지 기르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넥스트 칩. 아마도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기관 경쟁률은 1600대 1, 의무 화약은 22%, 유통비율은 33%라서 유통금액이 751억이라는 거, 적은 물량은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량용 반도체라도 따상까지 가기는 일단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그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반에 2만원이 넘는다면 그때는 이제 좀 바로 매도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분들 생각이 이거는 좀 너무 싸다, 좀 들고 와볼까, 증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하신다면 조금 더 들고 와서 난 2만원 넣으면 팔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반대로 그래도 손실 보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매도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득을 보는 그러한 라인에서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커피값 정도는 최소한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마지막입니다. 27일부터 1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IPO하는 기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이름을 딱 보시다시피 이거는 어떤 기업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바로 탐정사무소라고 볼 수 있겠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그런데 정말 애석하게도 탐정사무실은 아니고요.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쪽에 관련된 기업인데, 그렇다면 왜 사람 헷갈리게 코난이란 이름을 썼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난이 그 코난이 아니라 코리아 내추럴 랭귀지 어날로지스 이러한 영어를 줄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명탐정 코난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자, 주관사는 한국투자,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공모가는 25,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뭐하는 기업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AI for 텍스트와 그 다음에 AI for 비디오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텍스트와 비디오로 나뉘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텍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텍스트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봤더니, 텍스트 문장 그리고 음성 대화의 표면적 의미에 더해서 화자의 의도까지 이해하여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랑 얘기를 하는데 저 기릿은 뭔가 좀 비꼬고 싶어서 아유 참 잘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챗봇이라고 하죠. 걔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칭찬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이 AI가 들어가면 저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아이고 제가 부족하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AI 강화 빅데이터 검색에 쓸 수 있고, 지능형 텍스트 분석에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것 좀 특이했습니다. 대선 개표 방송 선거 결과 예측.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만약에 선거만 있으면은 코난 테크놀로지가 선거 관련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대화형 자연어 이해 챗봇, 홈텍스 챗봇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체 개발한 디스크 기반 벡터 검색 초대용량 검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벡터 검색 이 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 키워드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네이버에 전기차만 치면은 전기차가 포함된 그러한 단어만 검색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벡터 검색은 전기차에 관련된, 예를 들면은 테슬라, 2차전지, EV 이러한 관련된 단어까지 같이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AI for 텍스트 사업의 코난 서치는
대용량 데이터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검색 정확도와 빠른 색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픈소스인 엘라스틱서치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랑 비교하자면은 소요 시간이 13배나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 검색 데이터 수가 33배나 더 나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 말이 어렵지만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1년 기준 공공기관 시장 점유율이 51%에 도달을 하며 그만큼 제품 우수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아래 보시면 국내 유일 다큐먼트 AI 기술을 통해서 챗봇 질문 대답 구축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자, 다큐먼트 AI 기술이 뭔가 봤더니, 자, 기존 챗봇, 일단 여러분들 챗봇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에다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면은 요즘은 일단 AI, 그러니까 챗봇이랑 먼저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뭔지, 그리고 상담사를 요청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기존 챗봇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런 질문에다가 이런 대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질문에도 거의 뭐 복분만 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 다큐먼트 AI 기술을 사용하면은 자료만 등록하면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질문과 대답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세청, SL, 잡코리아, MBC, 롯데백화점, SK하이닉스 등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고객처라는 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텍스트를 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으로 비디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만 보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기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4 비디오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얼굴, 음성, 사물, 상황 등 비디오 내 객체를 인식해 비디오 장면의 맥락과 의도까지 이해 가능한 그게 바로 AI4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일단 국방, 보안 영상에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기 고장 사전 예측 및 사고 방지,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이런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AI 프로그램을 돌리려면은 딥러닝 프레임워크,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체 개발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픈소스로 구글의 텐서플로, 그 다음에 메타의 파이토치 이런 프레임워크가 이미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보안성 그리고 같은 성능으로도 10% 미만의 용량인 경량화에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픈소스인 구글의 텐서플로랑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게다가 이 부분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음성 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질 그리고 속도 면에서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수분에서 수십 분의 음성만 있으면 복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기술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메타버스 그리고 아이돌 팬 유료 서비스,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들어선 메타버스가 조금 힘이 없지만 그래도 또 언젠가는 당연히 이러한 관련된 기업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야, 이거 메타버스 관련주였네, 이런 얘기 분명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수분에서 수십 분의 음성만 있으면 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저 기릿, AI 기릿으로 진짜 나중에는 AI 기릿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 그때가 되면은 조금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매력은 아마도 이 목소리밖에, 그리고 이 말투, 그 다음에 억양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AI가 이것도 다 따라한다면은 이제 그때쯤에는 또 얼굴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 팬 유료 서비스, 이게 뭔가 봤더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블을 들 수 있겠죠. 자, 버블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카톡을 받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내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음성 합성 기술이 가능하다면은 나의 연예인이 나한테 안녕이라고 말하면은 그 연예인의 목소리로 그 카톡을 읽어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부분 은 앞으로 진짜로 커져가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비디오는 매출은 조금 적으나 향후에는 상승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국방이나 항공, 우주, 게임, 엔터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 알고 계시죠?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기업과 협업해서 개발 중인 기술도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AI4 비디오는 AI4 텍스트보다 실적이 더 나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텍스트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비디오가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해주지 않을까라고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의 주주 현황을 보자면 정말 특이합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가 20%나 들고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방금 우리가 봤죠? 그 친구도 7.8%나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할 만한 회사다,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관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1482대 1. 이 정도면 당연히 청약을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기관들이 청약에 참여하면서 얼마를 써냈나 봤더니 25,000원에 49%, 그 다음에 25,000원 초과에 48.99%로 압도적으로 25,000원 이상을 써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야, 공모가 또 올린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25,000, 그러니까 공모가 상단에 확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확약은 최근 들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돈을 확실히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2배씩 성장하는 걸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진짜로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상장일은 미정,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가 아니라 20주라서 25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관 수혜 측은 1482대 1, 의무 확약은 7%, 균등 배정 물량은 15만 주라서 한 주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8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 유통 물량 예정치는 23%로 예상 시총이 1,400억이니까 상장 당일날 300억이 조금 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모가는 25,000원이라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기리스는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따상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상장 당일날 유통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기관 수혜직도 잘 나왔고 섹터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섹터라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치킨값 정도는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화 코난테크놀로지 한국투자에서 진행, 화요일에는 NH스펙이 상장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삼성스펙이 상장, 금요일에는 넥스트칩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공모주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매주 기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이번 주에는 커피값만 획득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다음 주는 치킨값 꼭 획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